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0일 목요일 교차로 뉴스 첫 소식입니다. 시카고와 서버브 일대에 금요일 아침부터 겨울 눈폭풍이 시작될 것으로 기상청이 예측했다고 ABC7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국립기상청은 금요일 오전 6시부터 토요일 정오까지 시카고 지역에 겨울 폭풍주의보가 발령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상청은 금요일 아침부터 출근길에 가벼운 눈이 내리기 시작해 하루 종일 계속 내리겠고 늦은 오후와 저녁까지 도로 상황이 좋지 않아 안전운전을 위한 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시속 35에서 45마일의 강한 돌풍이 때때로 눈보라와 함께 몰아칠 수 있다며 운전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시카고 지역 일대에는 약 3에서 6인치의 눈이 내릴 수 있으며 서버브에는 6에서 8인치의 눈이 쌓이고 북쪽 교외 지역에는 8인치 이상의 눈이 쌓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한편 기상청은 토요일 아침에 눈이 그친 뒤 최저 기온이 2도까지 내려가는 한파가 시작돼 일요일과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배관을 타고 가정집에 몰래 침입해서 92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서버브의 한 남성이 지난 10일 수요일 배심원단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WGN9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용의자 앤서니 레이는 3건의 가중범죄 성폭행과 한 건의 주택 침입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지난 2021년 11월 22일 글렌데일 하이츠에서 92세 여성이 투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차고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한 후에 배관을 타고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이후에 그는 여성을 제압한 후에 손을 덕테이프로 묶고 침대에 눕혀 성폭행을 한 후 도주했습니다. 그는 2021년 12월 2일에 에디슨 경찰에 의해 체포돼서 구금됐습니다. 주 변호사 로버트 벌린에 따르면 레이는 1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예정입니다. 시카고 베어스는 다음 시즌은 런던에서 경기를 치르기 위해 바다를 건너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1일 팀 관계자는 다음 시즌 경기는 영국의 토트넘 후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릴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경기 상대와 날짜, 킥오프 시간은 올 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베어스의 조지 맥카스키 회장은 성명을 통해서 시카고 베어스가 플레이하는 모든 경기는 전통, 문화, 열정이 풍부하다면서 매 경기에서 우리의 열혈 팬들이 화끈한 팬 서비스와 베어스만의 특유한 문화 등 다채로움을 경험할 수 있게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스폰한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의 매출 확대에 기여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되어 왔던 한인회비 5,000명 납부 캠페인이 해가 바뀐 2024년에도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일요일 프로스펙트 하이츠에 소재한 시카고 한인 제1감리교회에서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번째로 한인회비 납부 캠페인이 시행됐습니다. 김광태 담임 목사는 매년 첫 주일 예배를 한민족 주일 기념 예배로 드리기로 하고 미주 한인이민 121주년을 맞아서 이민사회의 역사를 같이 해온 교회와 한인회가 연합해서 한인사회 발전을 위해 협력하자고 제안하며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권장했습니다. 한인회는 한인 단체 및 교회 회비 납부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확장시켜서 동포들의 사랑과 관심 속에 발전하는 한인 사회를 만들고 차세대의 성장, 연장자 아파트 방문 등 한인 회비를 기반으로 한 추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오늘 5월 18일 한인회와 시카고 한인 제1연합감리교회가 연합해서 5K 달리기를 기획하고 준비하기로 합의했으며 5K에 대한 자세한 취지와 목표는 추후 전달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시카고 한인 제1감리교회 5K 달리기 위원회에서 한인 회비와는 별도로 한인회 특별기금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한인 회비 납부 문의는 전화 773-878-1900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8일 시카고 시내 프라다 매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경찰관과 용의자가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날 새벽 4시 15분경 프라다 매장을 SUV로 부수고 쳐들어간 강도 일당과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사의 총격 사건이 발생해 용의자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정보에 따르면 총상을 입은 용의자는 위독한 상태이며 이들을 제지하던 55살 경찰관 한 명도 경미하게 다리에 총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프라다 매장을 노린 일당은 최소 여러 명이 연루되어 있으며 차량 역시 여러 대 동원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부상당한 용의자가 위조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어 신원을 바로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교통안전국 직원들은 시카고의 두 공항의 보안 검색대에서 100개 이상의 총기를 발견했다고 WGN이 보도했습니다. 11일 수요일 TSA가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경찰은 2023년 오하이오 국제공항에서 총기 72정, 미드웨이 공항에서 총기 50정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 시카고 공항에서 압수된 총기 수는 122개로 2022년 한 해 동안 적발된 총기 수 123개보다 하나 적습니다. 2022년 TSA 직원들은 오하이오의 총기 85정, 미드웨이에서 권총 30정을 각각 발견했습니다. 지난해 TSA 직원들은 전국의 공항 보안 검색대에서 총 6,737개의 총기를 적발했습니다. TSA에 따르면 2023년 전국의 보안 검색대에서 8억 5,800만 명을 검사했는데 총기를 소지해 적발된 승객은 100만 명당 7.8명에 해당하며 이는 2022년 승객 100만 명당 8.6명에 비해서 감소한 수치입니다. 시카고 두 공항에서는 전국 평균보다 총기가 덜 발견됐습니다. TSA 보안 검색대에서 총기를 소지해 적발된 여행자는 최대 $15,000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후에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중서부 최대 규모인 시카고 RV 캠핑쇼가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로즈먼트의 도널드 스티븐스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쇼에서는 400대 이상의 2024년형 신모델을 비롯한 다양한 RV와 캠핑 관련 제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캠핑장, 캠핑용품, 여행 상품 등 관련 업체들의 부스 전시도 진행됩니다. 쇼는 화면과 같은 시간으로 운영됩니다. 13살 이상 성인을 위한 1일 티켓은 $14이며 멀티데이 티켓은 $19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6살에서 12살 어린이를 위한 티켓은 $4, 멀티데이 패스는 $7입니다. 올해 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가 일리노이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입장 프로그램을 재개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3월 22일까지 매주 월요일, 목요일, 금요일에 진행됩니다. 입장 당일에는 아트 인스티튜트의 입장 데스크에서 무료 입장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입장을 위해서는 일리노이주 주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아트 인스티튜트 웹사이트를 통해서 티켓을 미리 예약하는 경우 청구서, 수신 주소와 연결된 우편 번호를 사용해서 거주자 신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리노이주 교육자, 교육예술가, 홈스쿨 학부모도 아트 인스티튜트 웹사이트를 통해서 티켓 바우처를 발급받아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는 미국에서 가장 큰 미술관 중 하나로 인상파, 고딕 현대미술 등 다양한 작품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맥도날드가 기존 빅맥보다 패티를 2배로 늘린 더블 빅맥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블 빅맥은 빅맥의 기본 구성회에도 쇠고기 패티 2장을 추가로 넣어 총 4개의 패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더블 빅맥은 1월 24일부터 전국 맥도날드 매장에서 한시적으로 판매될 예정입니다. 맥도날드는 최근 몇 년간 메뉴 개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맥크리스피 샌드위치를 재출시했으며 올해는 맥런치 메뉴를 확대하는 등 소비자들의 다양한 취향을 반영한 메뉴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맥도날드 관계자는 더블 빅맥은 맥도날드의 대표 메뉴인 빅맥을 한층 더 풍성하게 즐길 수 있는 제품이라며 소비자들의 반응을 살피며 지속적으로 메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전국에서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정부 보조금으로 6억 2천만 달러를 풀었습니다. 11일 발표된 보조금은 22개 주와 푸에르토리코에서 47개 전기차 충전 시설을 지원하며 여기에는 7,500개의 전기차 충전 포트가 포함됩니다. 피트 부트저지 교통장관은 미국은 자동차 시대를 주도했으며 이제 세계 전기차 혁명을 주도할 기회를 맞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새 재정 지원으로 전기차 충전이 쉬워지고 제조, 설치, 유지에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방의회는 2021년 5천억 달러가 넘는 인프라법 안에 2030년까지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는 전기차 충전기 50만 포트 구축을 위해 75억 달러를 할당했습니다. 충전 포트는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인 바이든 대통령이 사람들이 가솔린 자동차와 트럭에서 전기차로 옮겨 타도록 추진해온 품목입니다. 이상 시카고 교차로 뉴스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